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 윈드입니다. 저는 지금 대장 섹터가 이제 뭐 변압기 혹은 전력 인프라, 뭐 송전 배전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다음 대장 섹터, 다음 대장주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해상풍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바로 금리예요, 금리.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한 혹은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 또한 최근에 좀 유의미한 그런 조정을 받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는 금리 상승 혹은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그 반대, 그 역발상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아니라 금리가 동결된다면, 나아가서 금리가 인하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금리 상승을 우려해야 될 때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기대할 때는 금리 상승을 우려함으로써 대중의 그런 심리, 대중의 그런 반응이 완벽하게 실질적인 상황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에 대한 우려가 낄 대로 끼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까고 보면 금리 하락 혹은 금리의 그런 지금 정도에서 이제 조금씩 견고해지는, 지금 정도의 금리가 유지가 되는 그런 정도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꾸준하게 깊이 있는 분석을 좀 꾸준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전에도 한 일주일 전쯤에 이런 영상을 좀 찍어드렸어요. 다음 대장주는 이놈입니다. 2년 만에 실적 8배 폭등, 미국이 대놓고 밀어주는 전세계 1위 기업 CS인데,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주가는 59,900원, 현재 주가는 52,900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CS인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저도 약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 우리 멤버분들 간의 그런 대화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금리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낄 대로 꼈다는 점.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자, 4월 22일에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간에 나눈 대화 글입니다. 자, CS윈드 어제 로스컷에서 매도되었는데 거래량이 받쳐줄 시 제 진입각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SK 오션플래트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대장주는 역시 CS윈드겠죠. 하부 구조물보단 타워 쪽의 전망이 가시적으로 밝은 듯 싶네요. 네, 저도 CS인들을 역시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필승님 영상에서도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2차전지에 비유했듯이 저도 예전에 필사단 오프 모임 때 CS인들을 보면 에코프로의 차트가 생각난다고 의견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에코프로도 17년 기대감으로 8,000원에서 47,000원 부근까지 500% 이상 상승 후에 70% 하락, 14,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실적 동반 후 2021년부터 본격적인 2차 상승을 했죠. CS도 월봉으로 보시면 20년도에 3만원 정도부터 19만 정도까지 500% 이상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 금리 인상 여파로 70% 정도 하락해 있죠. 현재 금액에서 10% 정도 더 내려온다면 4만 5천원 부근인데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매일매일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차트 설명을 글로 하자니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2017년도에 2차전지가 이제 그런 CS인드의 그런 에코프로와 CS인드의 그 주가가 시간차를 두고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 반등이 이제 올해부터는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의 그런 관심까지 받게 될 경우 저는 다음 대장 섹터 후보로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그중에서도 글로벌의 압도적 1위 기업인 CS인드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하신 말씀에 너무 동의합니다. 에코프로 폭등에 비유하신 것에 대해 조금 더 차트를 봐봐야겠습니다. 5, 60년 된 미국의 전력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미국도 전국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자국 캐파를 넘어선 수요에 현재 LS와 HDL에게 여전을 맡기듯 베스타스, 지멘스, CS인디에서 그 수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내용이죠. 4월 17일 날, 이제 4월 17일 나눈 글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BB 상한선에서 위에 주차하겠네요. 조만간 지지라인을 뚫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자, CS인디 저가 매수 기회가 오네요. 그러게요. 거래량이 줄진 않네요. CS인데 저가 매수 기회가 온다. 자, 4월 17일 보시면 딱 이날이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4월 17일에 저가 매수 기회가 온다. 네, 이날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그런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익이고요. 당연히 매수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멤버분들이 각가지 댓글 혹은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이분은 LS와 오스코텍에 올인하고 계신 분입니다. 종목이 딱 두 개예요. 네, 거의 전 재산을 LS와 오스코텍에 투자하고 계신 분인데, LS는 꽤나 이제 투자 기간이 꽤나 길어지고 있고, 이제 오스코텍도 이제 매수를 하고 그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LS 74.56%, 오스코텍 52%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네, 다른 분 이제 수익 인증이죠. 오스코텍 24.6%, SX중공업 54.92%, 두산테스나 4.34%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이분은 필사단 분입니다. 필사단 멤버분이시고 열정이 굉장히 넘치세요. 네, 학생이신데도 열정이 굉장히 넘치십니다. 지금 보시면 SX중공업 수익 50% 감사합니다. 역시 갓승입니다.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죠. 그렇죠. 수익은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수익이 나고 투자가 유지되는 한 끝까지 가져감으로써 복리 수익을 누릴 대로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의미한 수익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쭉 들고 갈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수익 인증도 많이 해주셨고요. 댓글도 상당히 좀 기분 좋아지는 댓글, 힘이 되는 댓글들이 최근에 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기업의 성장성, 우리 멤버분이시죠. 기술적 분석, 매크로, 해치까지 종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잃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몇 년간 봐왔지만 대단합니다. 늘 배울 수 있고 정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네, 필승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돈이 생긴다. 진짜 주식 존나 잘하노.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필승 주력 종목들이 빛을 보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같이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거나 바닥에서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필승님 픽은 언제나 옳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 네, 이분은 이제 다른 아이디로 이제 필사단 멤버로 가입하신 분이고, 필사단 멤버분이십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CS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자, 일단 올해 1분기부터 저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올해 1분기 실적이 블라트의 적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안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금리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그냥 하락했던 것을 올해는 실적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올해부터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좀 이연이 됐던 게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자, 분기로 보시면 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딱히 좋지가 않았죠. 이 당시에 이제 비용 처리를 한꺼번에 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4분기 때 이제 인식이 됐던 될 것처럼 그런 예정이 되었던 것들이 1분기로 좀 밀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겹쳐지면서 사실 YOY로 어마어마한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를 좀 발생을 시킬 것이라고 올해 1분기부터 보고 있고요. 매출액도 거의 뭐 100% 가까이 오르는 것이고, 단기순이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흑자 전환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꽤나 유의미한 실적에 대한 성장이 발생할 것이다. 올해부터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작년 1분기 기준으로도 QOQ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실적 성장을 보일 것이고, YOY 기준으로도 이제 유의미한 매출액도 50% 이상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당기순이익은 약간 2배 이상, 2배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블라트가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블라트가 1분기, 2분기까지는 적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적자를 발생시키면서 이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올해는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1,000억 원, 그리고 내년은 1,800억, 26년에는 2,300억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성장성을 보일 것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매출액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컨센서스가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저는 3조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S인데 측에서도 3조 원 정도는 기대해볼만 하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블라트의 매출액이 대략 한 1조 정도, 9천억에서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3조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블라트의 그런
캐파가 여전히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는 뭐 9천억 정도를 돌리고 있다면 이게 풀 캐파는 2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돌릴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기자재에 대한 그런 쇼티지가 이제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터빈에 비해서 그리고 디벨로퍼의 그런 물량에 비해서 이 풍력 기자재의 부족 현상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작년까지가 굉장히 심각했고 올해부터는 풀릴 것이지만, 그에 따라서 블라트 같은 경우는 CS인드가 300억대 매수를 한 매출액이 1조 정도 나오는 그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말도 안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인수를 했죠. 해상풍력 업황의 최악일 때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블라트가 적자를 연이어서 냈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인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CS인드에서 인수를 한 이후에 블라트의 그런 판가가 대략 한 2배 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적자를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수주가 꽤나 꽤나 좀 양호하게 쌓였던 것들이 매출이 인식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5%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1조 원 정도 매출에서 5% 영업이익률이면은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나 블라트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실적의 영향력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이 CS인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한다거나 혹은 금리가 지금 정도에서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그런 기대, 아니면 시장의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좀 퍼지면 퍼질수록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실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업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흐름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보시면 상당히 박스권에 하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이제 충분히 기대를 하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5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인 이후에 주가가 7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에서 실적의 상승과 함께, 실적의 폭등과 함께 시장의 기대감까지 끼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포르투갈 아니면 베트남 혹은 미국 법인, 이쪽에 대한 증설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트남과 포르투갈은 올해 2분기 내에 어느 정도의 완공이 될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양산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주잔고가 몇 년도 2년 이상치까지 꾸준하게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증설을 할 때마다 매출액이 고스란히 증가를 한다는 것이고, 사실 중국산 제품들을 제외한다면 유럽, 그래봤자 유럽이라던가 미국 정도밖에 없는데, 이들 제품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CS인드가 가져갈 수 있는 해상풍력이던가 풍력 쪽에서 CS인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룸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중국조차 단가가 가장 싼 그런 에너지원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탄도 아니고 LNG도 아니고 이 풍력이에요. 그만큼 풍력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한가운데 있는 가장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 바로 CS인드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고 있고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다음 대장 섹터가 정해질 경우 특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다음 대장 섹터가 정해질 경우에는 해상풍력 쪽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글로벌 풍력 타워 시장에서는 1위고요. 블라트를 인수함으로써 해상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수직 계열을 잃었다는 점에서 특히 CS 베어링도 자회사로 두고 있죠. CS 베어링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면서 이 베어링 쪽까지 가져가게 됐다는 점에서 이 가격 경쟁력, 기술적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도 수준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AMPC라던가 이런 미국의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CS인드의 계좌에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해부터는 해소가 될 것이다. 왜냐면 올해 1분기부터 분기마다 200억 이상, 임기 200억 이상의 그런 보조금이 찍힐 것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최소 1000억 이상의 그런 보조금이 찍힐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로는 금리에 대한 노이즈,
두 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노이즈, 이 노이즈 두 개, 큰 노이즈 두 개가 해소될 원년이 올해라는 점에서, 특히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올해부터 가셔야 될 거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해상풍력 시장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내년부터는 본격화되는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화돼요. 특히 이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100조 원 정도, 100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제 자료들이 꽤나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는 최소 1000조 원 이상의 그런 규모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참고로 반도체 그런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입니다. 약 1000조 원이기 때문에 반도체 규모 정도로 해상풍력이 커질 경우에는 그중에서 압도적인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CS인디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해볼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메리트라면, 지금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이라면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달에 24,000원입니다. 제 필승 가치 필승 투자 멤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해요. 24,000원이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멤버십입니다. 필승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한 분석해드렸고, CS인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